유산화의 성공 메이커 이맹자입니다. 제가 그 성공 메이커라는 이름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업 할 때는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나 비전을 잘 못 느끼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우리 유산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 삶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됐고, 저 역시도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너무 자신감 없이 또 내가 어떤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공이란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성공 메이커라는 제가 닉네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 자영업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백화점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 어느 날 저보러 맥주 한 잔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맥주를 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가 이제 저희 부부가 다 20대였었어요. 우리 김봉 기사님 이제 막 30대 접어들 때였는데, 저희 그 부부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생활을 지속한다라고 하면 40년, 50년이 됐을 때 과연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보러 자영업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한테 가진 것도 없었고 자영업이라는 그 자체가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게 들렸고 좀 겁나는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봉삼 좀 강하고, 그죠?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 이쁜 사람들은 마음도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강요를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네, 따라 했어요. 그냥 저는 좀 의식 없이 그냥 따라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대에는 어쨌든 그 일이 타이밍이나 아니면 트렌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잘 맞았었고, 또 저희들이, 우리 부부가 뭘 잘했냐면 진짜 고객 관리를 잘했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죠? 그래서 정말 고객들이 오면은 다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단골이 되고 그 단골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겁을 먹고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집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잘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선택을 잘했다, 굉장히 저한테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8년 정도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나이가 아닌 보통 나이의 우리 평균치에 비해서는 꽤 그래도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다고. 내가 요만큼을 가지면 좀 더 많은 걸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딱 봐도 욕심 없게 생겼죠. 네. 우리 김봉기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보러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본인이 어떤 얘기를 조금씩 비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가게를 싹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너무 서글퍼갖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틀째 되니까 일을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일을 했었는데 하루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8시간에서 저희 김봉기 사님 같은 경우는 14시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두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하고 직원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는 직원을 많이 쓰고 저희들이 시간을 좀 적게 투자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도 오래 가질 못했어. 김봉기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가 97년도예요.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IMF가 언제 몇 월 달에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11월이죠. 저희가 9월 달에 가게를 개학을 했어요. 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예.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2년째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없었던 빚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많이 풀려져 있는 상태지만 늘 가슴에 맺혔던 게 뭐냐 그러면, 한참 공부해야 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거. 뭐 학교를 못 보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애들이 하고 싶은 미술을 중단했어야 됐고, 애들이 다니던 그런 학원 같은 걸 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월세를 못 내서 그 월세 독촉을 받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가스도 끊기고, 뭐 어떨 때는 전기도 안 내면 독촉장에 빨간 종이가 계속 날라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시간들이 저를 유산화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제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바로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은 게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도 조금 되돌아보고, 또 어떤 대안이 우리한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죠? 귀에다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만약에 커서 과연 평생 직장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저희 그 가정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가정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는 여자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여자를 수입해 와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너희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10번에서 12번의 직장을 옮길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다른 거 공부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은 저한테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현실에 와 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청년 실업이 100만 시대가 이미 넘었잖아요. 그죠? 88만 원 세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초봉이 평균 88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말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좀 더 많이 암담하다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제가 심어주는 거 뭐냐 그러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를 열심히 하라기보다는 꿈을 가져라.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인간관계를 잘 가져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훨씬 그것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꿈을 구체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꿈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보면서 항상 그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느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당신은 그 언젠가 그 연탄만큼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그런 얘기처럼 정말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많은 친구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들 역시 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어때요? 내가 직장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있고, 이 직장에서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평생 직장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어때요? 뭐 내가 언제 이걸 그만두게 될까? 조금 막말리게 하면 잘리지는 않을까? 그죠? 명퇴되지 않을까? 아니면 밀려나지 않을까? 그나마 내가 있는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까? 라는 정말 희망적이지 못한 고민 속에 많이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어떤 희망보다는 좀 절망에 가까운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좋아하는 거는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 유사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꿈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비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지금보다 나은 직장을 원하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잡을 원하고, 그죠? 그리고 저희처럼 자영사업을 꿈꾸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큰 대안이 되고 있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했던 그런 일을 그만둔 지가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10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굉장히 빨리 자영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정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일을 통해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저는 그 성공했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저처럼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서 자영업을 꿈꾸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유사나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업. 저는 유사나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막 정보 전달을 한다고 제품을 주고 비즈니스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쁜 말로 하면 긍정적이지 않은데 저는요 정말 그래도 그게 실망스럽지가 않고 너무 좋았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미소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그 정확한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30년을 벌어서 또 30년을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25세 정도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50세 정도 해서 한 25년 정도 평균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나머지 한 80세까지 살아가면 정말 참 잘 살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예. 20년, 25년 직장 생활 할 것도 불분명한데 더욱 중요한 거는 평균 수명이 너무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면 90, 100이에요. 그죠? 조금 건방지게 하면 12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시간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변 사람 제가 처음 권유받았던 것처럼 정말 좋은 제품을 잘 섭취를 해보고 좋으면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다라고 하면 그걸 먹을 것이고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저한테 캐시백으로 돌려준대요. 생각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품을 섭취를 해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도대체 그 사업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뭔데라는 걸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쓰고 늘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뭘 해요? 소비 활동을 하고 살죠. 예, 소비 활동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주는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생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나인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이렇게 총판, 도매, 소매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유통 과정을 겪어서 중간에 나는 줄 돈 다 주는데 중간에 마진으로 중간에 있는 그런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막 도매점을 찾아다니면서 제품을 사시는 분들 거의 없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조카가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뭘 하나 사주고 싶은데 선물로 뭐를 갖고 싶냐 그랬더니 가방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그럼 어느 메이커가 좋으냐 그랬더니 제가 잘 알지 모르는 그런 애들만의 그런 메이커가 있나 봐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현대백화점이나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살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바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하고 이런 시간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데 졸업식은 바로 내일 모레고. 그런데 우리 조카가 인터넷에서 작은 엄마 사면 싸대요.
그래서 둘이 인터넷에 앉아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했더니 또 회원 등록했다고 쿠폰을 또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DC를 엄청 받아갖고 아주 저렴하게 우리 조카 갖고 싶은 선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부러 내가 시간 투자해서 밖에 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라도 편리하게 쿠폰까지 받고 적립도 시키면서 DC도 받아가면서 편리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지금까지의 소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훨씬 더 멋진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거? 유산화 본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그죠? 제가 먹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근데 유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먹고만 썼는데 너무 좋아서 그걸 우리 왜 그러잖아. 미용실 가나 음식점을 가나 옷가게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안 줘도 기를 쓰고 얘기해요. 그죠? 누가 말 막으면 뭐라 그래. 조용히 해봐. 나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이러면서 막 몇 번지까지 가르쳐주면서 이거 내비치고 가면 우회전하면 있어. 뭐 이러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돈 하나도 안 주는데. 그런데 유산화는 바로 내가 먹고 쓴 거를 그렇게 내가 평소에 얘기하듯이 구전으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캐시백을 저한테 캐시백 해준다라는 거, 현금을. 그것도 현금으로. 적립도 아니고 쿠폰도 아니고 사은품도 아니고 뭘로 준다고요? 현금으로 나한테 되돌려 준다라는 거죠. 정말 멋진 사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카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카드 사용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항상 적립된 금액이 있어서 그걸 갖고 제품을 사기도 하는데 정말 저한테 아주 조금 되더라고요. 주유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주유를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어치를 했더니 360원이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까워서 꼭 그 마일리지 그거 카드 꼭 꺼내서 적립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는 1,000원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죠? 예. 그렇게 우리들한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적립이 그런 360원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캐시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정말 멋진, 매력적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장점이 주어집니다. 고품질을 우리들한테 줍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먹고 써보고 정말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좋아야지 이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은 어때요? 굉장히 고품질이에요. 특히 유산화 제품은 대단하죠? 네. 세계 최고의 제품. 검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제품이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구나가 쓸 수 없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면 아무나 이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최소의 투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금은요, 내가 먹고 써보면 되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투자금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점포 사업이에요. 저는 유점포 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8평 반짜리 점포를 얻을 때 처음에 들어갔던 돈이 18년 전에 제가 그 자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7,2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8평 반짜리의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적은 돈 아니죠? 예. 그리고 너무 성공적으로 가게가 잘 돼서 1년 반인가 2년 있다가 바로 그 뒤에 있는 20평을 더 저희가 얻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터서 가게를 만들면서 다시 1억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투자를 했어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투자는 아니에요. 1억 7,200이면 크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뭐 진짜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큰 투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투자만 들어가요? 매달 직원들한테 월급 나가야 되죠. 가게세 나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에 그 경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다 빼고 나니까 뭐 제가 이제 통계는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8년 정도 해서 거의 6억이 넘는 거의 우리 남편 말로 8억 가까이 벌었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 없이도 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제품 먹고 쓰는 자체가 비즈니스의 시작이고
또 나처럼 제품 먹고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로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연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가게를 정말 잘했지만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든 어쨌든 가게 샷다문을 닫는 순간 저에게 수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지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어쨌든 예전에 집안에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지금이 중요하잖아. 예전에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참 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응? 너희 진짜 성공한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실패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의 비즈니스는 내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고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요즘 뭐 우리 이명희사님이나 저는 그 국제전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 파트너가 미국을 갔어요. 등록하고 가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드님이. 근데 이제 그 절차를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마음처럼 안 됐나 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전 세계에 거의 유산화가 1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데 1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나라에 한두 군데를 뺀 나머지의 저희 파트너들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었던 분들이세요. 저희 파트너들의 다 지인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매출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딸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필요한 제품을 걔가 구입해서 먹는 것 자체가 저에게 다 캐시백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거 꼭 물어보시는 분, 진짜 상속이 가능하냐? 예, 우리나라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상속은 가능한데 빈 통장을 상속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자녀분들이 봐도 정말 가슴이 뜨뜻한 그런 통장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면 예, 정말 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멋진 사업이죠. 나는 단지 제품을 먹고 쓰고 소비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비하는 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렇게 소비하는 게 정말 진정 현명한 소비다라고 알려만 줬을 뿐인데, 저는 제가 유점포 사업을 할 때보다 지금의 수입이 제가 볼 때 한 20배는 많은 것 같아요. 2배도 아니고 20배. 투자 금액 없이 정말 멋진 사업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